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소중한 사람과 웃음꽃 가득한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는 한 달여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이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권 불안이 은행 파산으로 재부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좁아진 대출문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조업 고용 규모는 코로나 확산으로 급락했다 반등한 뒤에 정체 상태입니다. 반도체법을 비롯한 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늘어날지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벌몬트와 베벌리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하던 남성이 경찰에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일가와 웨스트모어랜드에서는 한 여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LA 하이스쿨 앞에서 발생했던 총기 사건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 3명 모두 이 학교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헐리우드 극작가협회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헐리우드에서 제작되는 TV쇼 등의 제작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제47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김봉현 상해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레스토랑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5,000의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LA시정부가 최근 LA 통합교육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물 문제와 총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야당 의원의 독도 방문을 빌미로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전격 탈당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의 플레이오프 2라운드 1차전에서 117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 르브론 제임스가 2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를 무려 13대 1로 대파하고 5연승을 질주했고 LA 에인절스는 세인트루이스와의 경기에서 5대 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 오전에는 맑은 날씨 유지하겠고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6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언제부터 동결에 들어갈 것인지 이것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 은행 파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뉴욕 증시에는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10번째 금리 인상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YTN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도 줄고 퇴직률도 2년 사이 최저치를 찍으면서 새 일자리를 쉽게 찾을 거란 자신감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더해져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습니다.
두 달 사이 세 번째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또 다른 은행 위기를 부를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S&P 500 지역은행 지수는 6% 넘게 하락했고 폭락하는 은행주들도 속출했습니다. I think the real impact of this is going to come through the impact on mom and pop. I think it's going to be, you're going to see the mortgage market stay tighter than it otherwise might hav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최대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연준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에 마침표가 찍힐 거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I hope they're almost done because I do think that the upcoming slowdown in lending by the regional banks is going to do some of the Fed's dirty work for them. 뉴욕 증시는 은행 위기 후폭풍 속에 연준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거란 기대가 높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아 제롬 파월 의장 메시지에 모든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이 같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앞두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국제유가는 한 달여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배럴당 2.0% 하락한 73달러 84센트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 가격은 장중 7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2.2% 내린 배럴당 70.12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유의 벤치마크인 두 지표 모두 한 달여 만에 최저치에 근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전날 5%가량 급락한 데 이어 오늘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백악관 선임 경제학자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은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려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은행 부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이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떨어뜨려 재무 구조를 악화시켰으며 적은 이자에 불만을 느낀 예금주들이 다른 기관의 고금리 상품으로 몰려가는 뱅크런을 촉발했다는 진단이 많았습니다. 부쉐이는 여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조정을 둘러싼 대치와 관련해 공화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갖고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부채 한도를 늘리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공화당의 조건 없는 한도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가능성 시한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지만 백악관이 협상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9일로 예정돼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백악관 만남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가 디폴트의 구제 시한을 언급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이슈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재차 못을 박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 민주당은 행정부의 부채 한도가 역대 정부에서 조건 없이 상향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이 무조건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상한은 31조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회동은 경제 재앙 가능성을 피하려는 협상을 향한 첫 번째 단계이지만 갈 길은 멀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은 9일 회동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커서 양측의 입장이 당장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현재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날 부채 한도가 증액되지 않는다면 수백만 명 실직과 기업 파산, 금융시장 혼란까지 미국 경제에 큰 고통이 예상되고 이것은 전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식어감을 보여주는 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공개한 3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민간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보다 소폭 감소했고 2021년 4월 이후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퇴직률도 2.5%로 역시 2년 사이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 배율은 1.6명으로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노동시장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고용 규모가 코로나 확산으로 급락을 했다가 반등한 뒤에 현재 정체 상태 보이고 있고 반도체법을 비롯한 산업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일자리가 대규모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비내구재 제조업 일자리가 코로나 확산 직전이던 2020년 2월 100에서 2020년 4월 91로 급락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에 내구재 제조업 일자리도 100에서 88로 급락했다가 회복은 했지만 지난해 10월경부터는 101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 해고 규모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고용과 구인은 고점 대비 하락세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설명입니다. 미국 제조업연맹 측은 매우 우려스러울 정도의 급락은 아니지만 정체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길어질수록 제조업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년 동안 인프라법과 반도체법 등이 통과되면서 반도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에 수천억 달러가 투입될 수 있게 됐고 기업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제조업 일자리는 창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중국 국가안보 우려에도 중국이 필요한 시장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존 뉴퍼 반도체 산업협회 회장은 중국은 우리 최대 시장이며 우리 업계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입장은 중국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반도체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 과정을 미국 정부가 준비하면서 그 절차 일환으로 이들 기업에 허용되는 중국 투자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뉴퍼 회장은 국가안보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우리의 업무는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를 할 때 그 조치가 미치는 상업적인 영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의 성공과 기업들의 자금 제공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때 실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낙관한다며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에 촉발된 미국 은행권 불안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으로 재부각되는 가운데 미국의 소상공인들이 이미 좁아지는 대출문을 체감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보유권을 운영하는 제나 로드리게스는 사업 확장을 위해 200만에서 400만 달러의 은행권 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은 승인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간규모 은행들이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보육업체에 대해서 대출을 꺼리고 있는 데다가 3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파산으로 은행권 불안이 고조된 뒤에 이 분위기는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은행권 불안은 한동안 잦아드는 듯 했지만 지난 1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에 인수되면서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지난달 19일 공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즈북에 따르면 대출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유동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클리블랜드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심사 강화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은행권 불안으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줄일 경우 사업체들의 성장과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연준 관계자들은 은행권의 불안이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에 대해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식당 업주들에게 1인당 최대 5,000달러 그랜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런칭돼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LA 한인회가 이번에도 역시 한인 업주들의 신청 대행을 돕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가주의 식당업주들에게 최대 1인당 $5,000의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레스토랑 케어 리질리언스 펀드가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은 남가주 게스컴퍼니와 PG&E, 샌디에고 게스앤일렉트릭사의 고객으로 이들 업체들은 이제까지 788군데 식당을 지원해 왔는데 올해에는 366개 식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가주에 위치한 업소들로 연매출 $300만 이하, 그리고 1개에서 5개 식당까지 보유한 업주로 프랜차이즈 식당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푸드트럭은 수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restaurantcare.org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 마감은 오는 7일입니다. LA 한인회가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 대행을 돕고 있습니다. LA 한인회의 제임스한 회장입니다. 그랜트 금액은 지금 $5,000이고요. 여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키친 equipment, 예를 들어서 우리 주방에 있는 기계들이 좀 오래되거나 좀 뭐 작동을 제대로 안 해서 키친 equipment을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이 $5,000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당 사항은 테크놀로지 업그레이드. 지금 뭐 오래된 식당 분들은 뭐 오다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종이하고 볼펜을 오다를 받아서 주방에 딱 갖다 주면은 주방장님이 그걸 보시고 뭐 오다를 맞는다. 요즘에 이제 그 좀 모던나이즈된 식당들은 이제 다 컴퓨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POS, 포인트 오브 세일 기계들을 설치하는데 이 $5,000을 쓰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직원들을 좀 더 트레이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여태까지 좀 팬데믹 때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가 보너스를 주고 싶다.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 하나고요. 나머지 그 마지막 쓰실 수 있는 이유는 unforeseen hardship. 예를 들어서 지난 뭐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 증오 범죄가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밴들리즘이 생겨가지고 누가 뭐 내 유리창을 깼다, 아니면은 누가 내 벽에다 낙서를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5,000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는 신청자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세금 보고 서류, 그리고 매출을 보여주는 서류, 식당 사진, 그리고 피해를 증명하는 폴리스 리포트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인회관에서 신청 대행을 돕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로컬과 타운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날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5월 3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적 출근길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흐려지고 오늘 밤부터 목요일 내일 아침까지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까지도 지역에 따라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고 낮 기온 역시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돌아 서늘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기온 65도, 밤 최저기온은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53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3도, 50도, 해안 지역은 61도, 5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 62도, 낮 최고기온 오늘도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지하철역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칼부림을 벌인 남성이 경찰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 한인타운 벌몬과 베벌리 메트로 지하철역 안에서 남성 한 명이 여성 주민과 몸싸움을 벌인 뒤에 지하철역 밖으로 도주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남성 주민을 칼로 찔렀습니다. 용의자는 버몬트 블루버드 선상 북쪽 방면으로 도주하다 경관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총격 후 벌몬트와 베벌리 메트로 지하철역 입구와 인근 거리가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가 사용한 칼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경관 총에 맞은 용의자와 용의자의 칼에 찔린 피해자 남성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하철역에서 왜 난동을 부렸는지 범행 동기는 불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벌몬과 산타모니카 메트로 지하철역에서 마약을 소지한 노숙자를 단속하던 경관이 노숙자에게 손가락을 물려 새끼손가락이 잘려나가는 등 LA 메트로 지하철역에서의 폭력 사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LA 하이스쿨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도 조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LAPD는 어제 3명의 용의자들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이들 3명이 지난 1일 밤 11시쯤 2300 웨스트 제퍼슨 블루바드 부근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들 3명 용의자는 성인 1명과 17, 또 14살 소년 등이며 14살 소년과 성인은 조사를 받고 일단은 풀려난 상태입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단정하지 않은 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칼 2자루와 권총 2정을 찾아냈고 누가 왜 이 범행을 저질렀는지 계속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모어 국장은 피해자 2명은 15과 16살 소년 2명이었고 이 가운데 1명이 LA 하이스쿨 학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PD는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약 6명에서 10명 정도가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 LA 하이스쿨 캠퍼스 내에서 집단으로 주먹다짐을 했고 싸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집단으로 싸운 무리 가운데 일부는 LA 하이스쿨 학생들로 보였으며 나머지 학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학교 캠퍼스 내에서 집단으로 싸운 이들 무리들은 검은색 토요타 차량과 빨간색 캐딜락 차량에 나눠 타고 떠났고 그 직후 학교 앞에서 흉기로 2명을 찌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모어 LAPD 국장은 이들 집단 싸움을 한 무리들이 15살에서 20살 사이 나이대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웃집에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도주 나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몽고메리 카운티 보안관실은 클리블랜드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 프란시스코 오로페사를 범행 현장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택 내 옷장에 들어가 세탁물 더미 아래 숨어 있다가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범행 후 도주한 오로페사를 찾는 데만 경찰과 보안관 등 250명을 동원하고 $8만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오로페사는 멕시코 국적자로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최소 4차례나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이민당국에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번이나 추방됐지만 또 미입국하고 추방됐지만 또 미입국하고 현재 국경 안보가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체류 신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셰리프국은 오로페사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며 5명을 죽인 죄로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로페사가 자기 집 앞마당에서 반자동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다가 사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옆집으로 넘어가 이웃 주민 5명을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들은 모두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의 희생자들은 온두라스로 시신이 운구돼 온두라스에서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경찰은 오늘 40세 여성과 또 21살, 17, 11살 세 자녀를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벨라스케스 레이크 웨일스 경찰서장은 템파 동부의 아파트 단지 밖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현재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안전한 방법으로 체포하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알 스탠슨이라는 38세 남성을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살해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벨라스케스는 스탠슨이 숨진 가족들에게 알려져 있고 아파트에 살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어제 오전 5시경에 총에 맞은 것으로 보고 있고 경찰은 2일 오후 9시 직전에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시체를 발견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미국 내에서 4명 이상 숨진 대규모 살인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오클라호마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꺼번에 시신 7구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작은 마을 헨리에타에서 경찰이 실종된 10대 소녀 2명을 찾는 도중 시신 7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실종된 아이들의 시신과 함께 이들과 함께 여행 중이었던 성범죄자 제시 맥패든의 시신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시신이 2 소녀인 것으로 보이지만 부검을 거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시신 4구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지역 주민은 이들이 자신의 딸과 손자, 손녀들이며 맥패드는 자신의 사위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최근에 캘리포니아 곳곳에서도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헐리우드 극작가협회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할리우드 극작가협회가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극작가협회인 라이터스 길드 오브 아메리카의 대표들이 그동안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과 극작가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협회 회원 11,500명에 달하는 할리우드 극작가협회가 파업에 돌입한 것은 15년 만입니다. 할리우드 극작가협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급변으로 시장이 전통적인 TV 채널에서 스트리밍 서비스 쪽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케이블 TV가 장악했던 시절에는 한번 히트쇼를 배출하면 쇼가 종료된 후에도 다른 채널에서 오랜 기간 재방영되면서 작가들이 리런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구조였지만 스트리밍으로 서비스가 옮겨가면서 수익 구조가 작가들에게 불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또 하나의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할리우드 작가들의 평균 주급은 23%가 줄어들었고 지난 5년 동안에만 14%가 줄었습니다. 극작가협회 노조는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의 작가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스트리밍되는 쇼에 대해서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포션의 수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할리우드 제작사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제작 비용 절감 등의 압력을 받으면서 최근 직원 감원까지 단행하는 상황에서 극작가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들어주기는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파업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넷플릭스로 전망됩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히트쇼 중에 상당수가 한국이나 타일랜드에서 제작되고 있어 국내 제작 작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라 파업으로 인한 영향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오히려 다른 영화사와는 달리 이번 파업을 계기로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작가들의 파업으로 새로운 TV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면서 카메라 크루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소품 대여업체 등도 덩달아 일감이 없어져 남가주 경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LA 한인상공회에서 47대 회장단 선거 회장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김봉현 상임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LA 한인상공회의소 47대 회장단 선거에 김봉현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이 단독 출마하면서 47대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김봉현 당선인이 제출한 공탁금과 신청 서류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김봉현 이사장의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김봉현 당선인은 차세대 한인 양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한편 분기별로 LA시의회 정치인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한인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한인들을 규합해 이들이 타운을 비롯해 한인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리더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2세들을 봤을 때 서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마련해서 그 친구들이 서로 간에 네트워크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타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픽업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타운 식당을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들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타운을 방문하는 타인종 주민들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별위원회를 조성할 거고 뭐가 진짜 베스트 웨이로 우리가 그쪽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많이 묻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46대 회장단이 LA시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LA시의 빌딩 앤 세이프티라든지 하나의 부서와 저기 타운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가지고 실질적인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김봉현 당선인은 앞으로 한인타운 내 상공인들을 비롯한 한인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로 상의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공인을 위한 단체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상공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공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봉현 당선인은 현재 식품유통회사인 니오 USA 푸드코 대표직과 더 플럭 드링크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46대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직과 48대 LA 한인타운 라이온스 클럽 회장직을 비롯해 LA 민주평통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봉현 당선인의 인주는 오는 16일 열리는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회에서 진행되며 김봉현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1년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이은입니다. 외로움을 비만이나 약물 중독 같은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이곳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비베크 머시 미국 공중보건 서비스단 단장 겸 의무총감이 최근에 발간한 보고서 외로움과 고립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인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머시 의무총감이 소개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무려 29%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담배 15개 피씩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이고 심장병 위험도 29%, 뇌졸중 위험 역시 32% 커집니다. 고립됐다는 느낌이 불안감과 우울증, 치매와 연관되고 바이러스 감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한 상태를 만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 질병이지만 일상에서 학업 성취도와 업무 효율성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여기에 외로움은 경제적인 문제로까지도 이어집니다. 노인들의 고립감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가 미국의 메디케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연간 67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머시 총감은 어제 영국 BBC 방송에 출연해서 사회적 연결이 흡연과 같은 수준으로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은 놀랄 수도 있겠지만 외로움은 이제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공중보건의 중대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한미 동맹이 매우 강력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선언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타협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국의 우려를 달래기 어렵고 전술핵 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핵자산을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하고 핵사용 전력을 한미가 공동 논의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미 국무부가 평가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차관보는 상원 청문회에서 워싱턴 선언의 본질은 북핵 대응이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say as a result of that threat, our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has never been stronger. Our alliance with Japan has never been stronger, and the trilateral work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Seoul has never been more robust. 미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립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미흡하다며 전술 핵무기의 한국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더힐 기고문에서 워싱턴 선언은 아쉽게도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쳤으며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은 한국의 우려를 달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지금 시점에서 한미 간의 적절한 타협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을 약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ashington Declaration obviously is a still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lthough it is unlikely to dampen overall Korean support for pushing or developing their own nuclear capability. 한미동맹 강화를 표방한 워싱턴 선언은 앞으로 실질적인 작동 여부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세계 인구가 1년 새 33%가 급증해 2억 6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등에 따르면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글로벌 네트워크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극심한 식량 불안을 겪는 세계 인구가 2억 5,800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분쟁,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식량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흑인 주민 한 명당 12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배상특별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발언했는데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 사망 후 게빈 뉴섬 주지사 지시로 위원회가 꾸려진 이래 약 3년 만의 일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 초안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흑인 인종차별에 대한 배상금으로 8천억 달러를 산정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대규모 감금이나 과도한 경찰력 행사에 따른 배상금은 2020년 기준 1인당 11만 5천 달러, 거주 차별 배상금은 1인당 14만 8천 달러, 캘리포니아주 흑인의 평균 기대 수명인 71세를 기준으로 한 의료 서비스 차별 배상금은 1인당 96만 7천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산정액은 최소한 캘리포니아 주가 초래했거나 차별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최종 확정안을 마련하기까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19세기 미국에서 해방된 노예 후손으로 한정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고령의 흑인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배상 지연은 그 자체로서 더 많은 고통을 초래하는 부당처사이고 특히 피해를 본 노인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주정부가 흑인 거주민에게 얼만큼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배상안을 두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배상 반대론자들은 캘리포니아에 노예 제도가 없었고 수십 년 전 저지른 잘못을 지금의 납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1년치 예산은 위원회가 추산한 전체 배상금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금 배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배상금 지급을 권고하더라도 주지사나 의회가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위원회는 현금 배상 외에 흑인 거주 지역에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한다거나 현금 보석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대관식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괴한이 던진 탄약통이 버킹엄 궁전에 날아들어 70년 만에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 시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경비는 강화됐습니다. KBS입니다. 영국 왕실 관저인 버킹엄 궁전 앞에 황금마차가 도착합니다. 영국의 새 국왕인 찰스 3세가 탈 마차입니다. 사흘 뒤에 열리는 국왕 대관식을 앞두고 런던에서 심야 예행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대관식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영 연방수장 등 국가원수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한덕수 총리가 정부대표로 참석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질 바이든 여사가 올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이란 등 일부 국가 정상은 초청받지 못한 것으로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70년 만에 역사적인 대관식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Nobody does it like the British, the pomp and the circumstance. And like I said,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is in the States. 경찰이 치안 경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한 50대 남성이 버킹엄궁 경내로 탄약통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던진 겁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남성을 체포하고 탄약통 의심 물체를 수거해 분석 중입니다.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테러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이 평화협상의 토대라면서 중국의 중재 역할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동원령 연장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YTN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2일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 추진과 관련해 평화를 진전시키려는 노력은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진전 노력을 하려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철수를 중국이 압박해야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What we need to see from China is to push Russia to withdraw its troops, and so that Ukraine can have all of its territory back and can be fully sovereign again.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26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대화 협상을 강조하며 중재자로 자처하자 이를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중립을 표방했지만 러시아 침공을 비판하거나 테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사실상 러시아를 편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과 총동원령 시한 연장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조만간 대반격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렸습니다. 봄철 대반격을 준비하는 우크라이나가 오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 러시아 내 주요 도시와 접경지 등에서 테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모스코프스키 콤소몰레츠 현지 시간 2일 보도에 따르면 현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공세 전 러시아 내 도시들에서 비록 소규모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테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빅매치 플레이오프 2라운드인데 벌써 빅매치가 성사가 됐죠. 2라운드 1차전에서 어제 LA 레이커스가 117대 11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가 30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고요. 르브론 제임스도 22득점으로 그리고 리바운드 11개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역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LA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간의 경기는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주 명승부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NBA 2022-23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에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센터인 조엘 엠비드가 선정됐습니다. NBA 사무국은 어제 미디어 패널의 투표 결과 엠비드가 1위표 100표 가운데 73표를 받는 등 총점 91.5를 획득해 정규리그 MVP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1위표와 15배를 포함해 674점을 받은 니콜라 요키치가 뽑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니콜라 요키치 별명이 니콜라 여기 있지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콜라 중독자 뭐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3년 연속 MVP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13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전날 13대4 그리고 어제 13대1 이렇게 다저스가 터질 때는 완벽하게 터지는데 또 안 터질 때는 1점도 못 뽑아내는 이런 들쭉날쭉한 타선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금 서부조 단독 선두입니다. 18승 13패 최근 5연승으로 서부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저스 뭐 잘하네 못하네 전력 보강을 했네 마네 해도 이렇게 서부조 단독 선두입니다. LA 엔젤스는 어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휴식 차원에서 경기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휴식이었죠. 그러면서 LA 엔젤스는 현재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1위에 2.5경기 차로 따라붙고 있는데 LA 레인저스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이크 트라웃 그리고 오따니의 활약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에 결승드리런 홈런으로 팀을 구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어제는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을 이어갔지만 팀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김하성은 어제 샌디에고 페코팍에서 열린 2023 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했습니다. 김하성은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3번 출루하는 데 성공했고 시즌 타율은 2할 2푼 1리에서 2할 2푼 8리로 올랐습니다. 한편 1대1 동점이 된 9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볼넷을 골라냈고 양팀은 1대1로 승패를 가리지 못해 연장 10회 주자를 2루에 놓고 시작하는 승부치기에 돌입했고 샌디에고는 10회 초 신시내티 조너선 인디아에게 좌중간 결승타를 맞고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